안녕하세요. 인천 한노TV입니다. 이번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개정노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가 삭제됐습니다.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라목 단서를 이제 해석해보면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라목 단서가 삭제됐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별 노동조합에도 이제 구직자라든지 아니면 해고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합원 자격은 조직 형태랑 무관하게 노조가 규약에 따라서 스스로 정하는 게 타당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노조법이 상당히 많이 진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 등은 여전히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 독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근로자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로물러라 불리는 앱이 있는데 이거를 슈퍼마켓 등에서 상품 진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진을 촬영해서 일을 했던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근로자가 전형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회사의 지식에 구속된 점, 인격적 종속에 따라 업무가 결정된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고자나 구직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조법 제5조에서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 그러니까 비종사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규정했습니다. ILO에 따르면은 비종사 조합원의 경우 노조 업무에 대한 기업의 편의 제공,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제5조를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석상 상당한 분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도 개정이 됐습니다. 노조법 제24조 4항이 개정되는 겁니다. 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로 한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사실상 이미 급여를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사측에서 근로자한테 초과된 부분만큼 뱉어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시정 명령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법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이가 없네. 노조법 29조 3에 따르면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자, 과거에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해석상 노동위원회에서 분리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해석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를 법리적으로 보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연장이 됐는데요. 노조법 32조 1항 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자, 2항을 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이었죠. 그렇지만 3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단체 협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만약 정했다 치면은 5년까지, 최대 5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장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자, 다른 선진국들은 왜 이렇게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기냐 하면 사측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너무 자주 체결하다 보니까 교섭 비용이 너무 많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상당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대 노조가 된 후 1년 안에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단체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이 교대 노조 지위 유지 기간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체 협약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교대 노조 지위 유지 기간은 4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2노조라든지 제3노조 같은 경우 4년이나 단체 계속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교대 노조가 어용 노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노동조합 단결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노조법 32조 3항에서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합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오신 노조 간부분들이 직장점거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종래 판례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었냐면 부분적 병종적 직장점거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노조법 32조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직장점거를 금지한 취지이지 부분적이고 병존적 직장점거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